오늘은 세계에서 되게 독특하다고 평가받는 위스키를 할 거야. 어느 정도 독특하냐면 슬로건이 Love it or hate it. 사랑하거나 싫어하거나. 중간은 없다고 얘기를 해. 여기는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만들 생각이 없어. 아, 매니아를 위한. 매니아를 위한다기보단 반대야. 오히려 독특해서 매니아가 생긴 거야. 대누척하고는 거리가 멀고, 이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리 뭘 해도 좋아질 수가 없어. 정말 안 맞는 거거든. 궁금하구만. 향을 맡고 되게 독특한데 이러면 나중에 좋아져. 근데 맞자마자 으악 하면은 이 사람은 좋아질 수가 없어. 근데 향하고 맛하고 나는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 향은 별로였어도 맛은 괜찮았던 것들이 몇 개 있어서 반대도 있었고. 그래서 바로 보여줄게. 아, 라프로이. 어떻게 읽었어? 라프로이? 댓글 하루 이틀 보냐? 딱 보면 아일라 싱글몰트 스카치 위스키라고 돼 있지. 아일라 섬에서 나온 거고, 우리가 예전에 아일라 섬 했던 것 중에 라가블린, 바드백 있었지. 그 무슨 트리오? 킬돌탄, 킬돌탄, 킬달튼, 뭐 읽는 방식에 따라서 발음은 달라지지만 그 트리오 중에 마지막 하나야. 이 라프로익의 어원, 라는 게이러야. 근데 뒤에 프로익이 게이러가 아니래. 합성어네. 어떻게 보면 합성어지. 근데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프로익은 노르디거에서 왔을 거다. 노르딕에서 프로익이라고 하는 게 거의도 뭐 합성어긴 한데 넓은 만이란 뜻이야. 바닷가. 그리고 라, 할로우, 비어있다, 파여있다, 뭐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뜻을 조합을 하면은 넓은 만에 움푹 파인 곳, 아름답다라는 말도 쓰더라고. 해서 뭐 넓은 만에 움푹 파인 아름다운 곳,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움푹 파였다는 게 만이 될 수도 있고 동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확한 어원은 뭐가 맞다라고는 말을 못해. 아직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야. 여기는 사건 사고도 많고 이것저것 사연이 많아. 이 아일라 섬 남부에 존스톤 가족이 살고 있었어. 그런데 그 존스톤 가족은 처음부터 그 아일라에 살던 사람은 아니었고 스코틀랜드 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야. 건너오게 된 계기가 1745년에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간의 전쟁이 있었어. 거기서 패해가지고 도망와서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 그런데 옛날에 클랜 사회였잖아. 시족 사회. 이 사람도 어느 한 클랜이었던 거야. 그 클랜이 패해서 도망치면서 이름을 바꾼 거고, 그 클랜이 띠띠띠띠띠 맥도날드? 거기 되게 크고 잘 나가지 않았나? 되게 크고 지역별로 나눠져 있어. A 지역의 맥도날드, B 지역의 맥도날드, 이런 식으로 지역으로도 막 반개가 나눠져 있어. 그 중에 이 존슨 가족은 아드모낙한 맥도날드 후손이라고 해. 뭔가 판타지처럼 흘러가네. 클랜들 나와가지고 옛날에 그 클랜전이 제일 재미지 않았냐? 오프라인 클랜전. 먼저 여기서 오피셜로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얘기해줄게. 1810년에 도날드랑 알렉산더라고 하는 존스턴 형제가 이 라프로이 부지를 임대를 해. 존스턴 형제가 처음부터 증류소를 차릴 생각은 아니었고, 소를 키우려고 임대를 했는데, 소를 키우려면 먹이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보리를 키웠어. 보리를 키우면 남은 작물로 보통 뭐를 만들어? 술. 위스키를 만든 거야. 여기도 그렇게 얼레벌레 시작했구만. 스코틀랜드 웬만한 증류소가 다 농장 증류소로 시작한 거니까. 그러다가 위스키가 되게 인기가 많아지니까 1815년에 아예 거기다 증류소를 세워. 소를 키우는 것보다 위스키를 파는 게 훨씬 돈이 되니까. 그래서 위스키만 만들게 된 거야. 그게 오피셜이야. 그런데 반전의 내용이 있어. 덕 중 덕은 양덕이라고. 이 라프로익을 완전 좋아하는 초 덕후가 이 라프로익 역사를 막 파헤치는데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그 사람이 그 존스톤 형제의 가계도까지 다 찾았어. 무덤 보면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다 이런 거 다 적혀 있잖아. 그것까지 직접 발로 뛰면서 다 찾은 사람이야. 우선 그 도날드랑 알렉산더 존스톤 형제의 출생 연도를 찾았더니 도날드가 1796년이고 알렉산더가 1803년생이야. 그런데 아까 오피셜 정보에서는 1810년에 그 지역을 임대했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알렉산더는 7살이야. 도날드는 14살이고. 그러네. 부모님이 해줬나? 수저가 좋았나? 그리고 1815년에 증류소를 세웠다? 도날드가 19살이야. 왜 저번에 어떤 데킬라 만든 사람도 19살 뭐 이때 하지 않았어? 맞아, 도널리오. 기억하네 그거? 뭐 가능할 수는 있지. 그런데 그 덕후가 그래도 좀 너무 어린 거 아닌가 하고 더 찾아봤더니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적힌 문서를 찾았어. 그 땅을 임대한 문서야. 근데 그 문서에 적힌 날짜가 1825년이야. 그리고 1825년에 작성된 디스틸러 목록, 위스키 만드는 사람들 목록, 그 문서를 찾았는데 알렉산더와 도널드 존스톤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 그리고 1827년에 작성된 위스키 세금을 낸 목록을 찾았거든. 거기에 이 도날드랑 알렉산더 존스톤의 이름이 처음 나와. 그러니까 25년에 땅을 빌리고 27년에 첫 세금을 냈다, 이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뭐 이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어. 그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문서들이 있거든. 이거 1815 써져 있는 거 바꿔야겠는데? 근데 그 사람도 그 얘기를 했어. 이 증류소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고. 그런데 이게 뭐가 사실인지 모르는 게, 아까 27년에 발견된 문서 있지. 거기에 23년, 24년에는 세금 기록이 없다가 25년부터 냈다는 기록이거든. 그러니까 그 전엔 밀주로 만들다가 25년에 얘네가 첫 세금을 냈을 수도 있어. 여기서 말하는 1815년부터 위스키는 만들고 있었을 수도 있다. 뭐라는 거야? 만들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의식하니까 이상해져. 발음 되는 말 없나? 있었을 수도 있다가 안 되네.
있었을 수도 있다. 1815년부터 위스키를 만들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가능한 거지. 이런 썰이 많은 게 재밌긴 재밌네. 썰 되게 많아. 뭐 시작이 어찌됐든 그 뒤로 위스키를 잘 만들고 있었고 1836년에 도날드가 동생인 알렉산더 지분까지 다 사와. 그리고 동생 알렉산더는 그 돈을 받고 호주에 가서 남은 여생을 즐겁게 보냈다고 해. 부러운 삶이다. 그런 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도날드가 혼자 만들고 있는데 얼마 안 가서 1847년 불행한 사건이 생겨. 팟 에일 탱크라는 곳에 도날드가 빠져. 팟 에일이 뭐냐면은 1차 증류를 하고 남은 그 찌꺼기 있지. 뜨거운 찌꺼기. 그거를 보관해두는 탱크에 빠진 거야.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얼마 안 가서 죽어. 술 먹었나? 그럴 수도 있고. 증류소에서 술 먹고 사고 난 기록들이 꽤 있어. 술 만드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핑계지. 아, 시음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증류소는 도날드의 아들이 맡고 그 아들에서 뭐 조카로, 조카에서 사촌으로 막 이런 식으로 가족 경영으로 이어가게 돼. 그러다가 1800년대 후반에 이사벨라 존스턴이라는 사람이 경영권을 갖게 되고 그 남편인 윌리엄 헌터라는 사람도 같이 운영을 해. 그리고 그 아들이 이안 헌터라는 사람이야. 이안 헌터가 이 라프로익을 되게 크게 키운 사람이거든. 그래서 라프로익 30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름이 이안 헌터 시리즈로 나와. 이안 헌터가 1908년에 이제 매니저로 취임을 했거든. 근데 그 전까지는 바로 옆에 이웃하고 거의 전쟁 중이었어. 그 바로 옆에 증류소가 라가블린이었거든. 라가블린을 피터 맥키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고 그 피터 맥키는 자기 블렌디드 위스키를 갖고 있었어. 그 블렌디드 위스키에 쓰는 몰트 위스키로 이 라프로익을 사가고 있었던 거야. 근데 계약서를 보니까 피터 맥키가 너무 헐값에 가져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는 좀 돈을 올려주던가 해라. 근데 거기서는 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뭔 소리냐, 안 줬어. 그래서 계약을 그냥 종료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 피터 맥키가 화가 나가지고 소송까지 걸어. 그런데 소송에서 졌어. 왜? 이쪽의 이유가 더 타당했나 봐. 정말 너무 헐값에 가져가서 판사가 보기에도 야 이건 아니다 이랬을 수도 있고. 이건 좀 여튼 패소를 했고 그때부터 피터 맥키가 이 라프로익에 앙심을 품어. 그리고 했던 일이 이 라프로익의 수원지가 킬브라이드라는 샘물이었거든. 1907년에 그 킬브라이드 샘물을 돌로 막아버려. 그러니까 졸지에 라프로익은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야. 그래서 법원에 또 얘기를 했더니 피터 맥키한테 경고를 막 줬어. 그래서 다시 열었거든. 그리고 나서 라프로익이 위기감을 느낀 게 저 물이 막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킬브라이드 샘 주변 땅을 다 샀어. 접근 못하게. 그리고 재미있는 걸 보여주면은 그 땅 있지. 땅에 관한 얘기야. 라프로익을 새 걸로 사면은 이런 쪽지가 하나 들어있어. 그리고 그 쪽지를 열어보면은 시리얼 넘버가 있어. 이 시리얼 넘버로 이 프렌즈 오브 라프로익이라는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은 얘네가 샀던 그 땅 있지. 거기에 땅을 조금 줘. 그럼 여러 병 사면 땅 더 줘? 한 명당 한 번. 그런데 그 땅이 그렇게 큰 건 아니고 원 스퀘어 풋이라고 해서 30cm, 30cm 땅이라고 보면 돼. 두 발 딱 붙일 수 있을 정도. 타일만 하네. 그러니까 수천 명, 수만 명한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지. 진짜 영구 임대 문서를 주면서 거기에 써있는 게 이 땅은 당신 땅이 맞는데 우리가 거기를 조금 쓰겠습니다. 대신 임대료는 우리 증류소에 오면은 위스키 한 잔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프렌즈 오브 라프로익 회원이 라프로익 증류소에 가면은 위스키 한 잔은 공짜로 얻어먹을 수 있어. 가는 비용이 더 비싸겠다. 괜찮은 마케팅 아니냐? 자, 내가 너한테 땅을 선물로 주겠어. 아일라섬이랬지? 땅 주인이네. 보러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땅을 받는 게 랜덤이야.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내 앞에 누구고 옆에 누구고 어느 나라 사람이고 이걸 다 알 수가 있어. 실제로 GPS 좌표로 딱 나와.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 자기 땅 하나로는 너무 좁았고 뭘 못하는데 주변 이웃하고 연대를 하면은 건물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자, 이제 옛날 얘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한번 시음해봐야지. 재밌다. 자, 봉 선생, 이미 개봉되어 있는 거지만 위들이 좀 과한 거 아니야? 네가 뽑아. 라프로익 10년. 너가 지금까지 스모키를 몇 번 먹어봤지만 이건 그 중에서도 되게 독특할 거야. 맡아보면 알겠지. 비슷한데? 어? 스모키, 소독약 뭐 이런 느낌? 소독량이 훨씬 강해. 스모키한 위스키들 여태까지 무난하게 마셨던 것 같은데. 뭐 극혐 이런 거 없었지? 타는 냄새보다는 확실히 소독약 냄새가 강하네. 정로한. 확실히 여기도 짭조름이 있어. 해조류, 짭조름, 이런 바닷내. 고모가 그런 짭조름, 해조류 이런 거 네가 난다 그랬었지? 그때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냄새를 맡으면 있는 것 같아. 근데 향이 뭐 특별히 다르진 않다. 그 전에 마셨던 스모키 전문 위스키들하고 큰 차이는 없다. 그래? 나는 이거를 평가하는 게 아드백 같은 거는 스모키가 더 세다고 얘기를 하고 라프로익은 상대적으로 스모키가 약하다고 말씀드려. 대신 그런 약품 같은 게 좀 더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거든. 아, 탄다. 향에 비해서는 탄맛이네. 향은 좀 약품 느낌인데. 근데 맛있는데? 이렇게 송충이는 피트충이 돼가고. 처음 접했을 때가 탈리스커였나? 그때만 해도 이게 좋다는 생각은 안 했어. 그래도 싫지는 않았거든? 근데 어느 순간 좋은 쪽으로 기울고 있어.
와 진짜 나무 탄 맛. 병원이 타고 있는데 그 병원이 나무로 된 병원이야. 그 전에 우리가 마셔봤던 피트 위스키들은 향과 맛이 병원이면 병원 쪽, 타는 쪽이면 타는 쪽, 한쪽에 치우쳤는데 이거는 둘 다 해당돼. 코로는 병원 향이 들어오는데 입에서는 탄 맛이 나니까 뭔가 맛이 강하거나 쓰거나 이러진 않네. 살짝 달달해. 그리고 되게 가벼워. 라이트해. 맞아. 막 진득하게 오래 남진 않네. 가볍고 산뜻하게 마실 수 있지. 레그도 오래 안 남아. 이게 피티드 스모키 위스키 중에서도 가장 메디시널이라고 하거든. 메디신, 약품. 그래서 옛날 미국 금주법 시대에 약으로 수출을 했어. 실제로 이안 헌터가 미국에 가가지고 세관원들한테 이거 병원에서 쓸 건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하고 줬어. 그리고 먹어보고 아 약이네. 통과. 작당한 거 아니냐? 미국 사람들한테도 충격이었겠지. 이거 뭐야 약 아니야? 뭐 고통은 덜 수 있겠네. 취해서. 버번 위스키 때도 말했잖아. 실제로 금주법 시대에 약 처방을 받아서 살 수 있었던 위스키들이 있었다고. 얘도 약이었어. 이게 되게 독특하다 보니까 이걸 좋아하는 셀럽들도 많이 생겼거든. 유명한 사람으로는 작가인데 무라카미 하루키. 그 사람은 위스키 덕후야. 얼마나 위스키를 좋아하냐. 스코틀랜드 위스키 증류소를 돌아다니면서 책을 썼어. 위스키 성지 여행이라는 책이 있어. 거기서도 이 라프로익이 나오고 실제로 인터뷰에서도 선생님은 어떤 위스키를 제일 좋아하세요? 했을 때 라프로익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더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셀럽이 아닐까 싶어. 그 사람은 여기에 자기 문장을 줬어. 바로 여기 깃털 3개 같은 문장 있지. 왕실 문장이야? 밑에 뭐라고 조그맣게 뭐 블라블라 써있는데 HRH His Royal Highness Prince of Wales. 저 사람이네. 왕세자. 찰스 왕세자의 문양이야. 왕세자의 문양이면 뭐겠어? 로얄 로얄 워런티. 맞아. 그런데 이 로얄 워런티를 주게 된 계기가 되게 웃겨. 찰스 왕세자가 국토 순회를 하는데 왕세자가 공군 출신이기도 했어. 그래서 전투기라든가 헬기까지 몰 수가 있대. 그런데 이 아일라 섬을 갈 때 비행기를 자기가 몰고 간 거야. 그런데 그 비행기가 착륙을 하고 활주로를 벗어나서 처박혔어. 그러면 조종사만 문책당하는 거 아니야? 사고가 안 났으면 멀쩡하게 넘어갈 일인데 그래서 막 조사 들어가고 뉴스에 대서 특필을 하고 전담 조종사가 있었는데 조종사가 나중에 하는 말이 왕세자님이 운전하고 싶다고 하셔갖고 어쩔 수 없이 비켜줬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렇게 처박히니까 고장이 났고 비행기를 수리를 해야 되잖아. 그동안 찰스 왕세자가 아일라 섬에 발이 묶인 거야. 그러면서 여기 위스키 증류소가 있다니까 한번 가서 마셔볼까? 하고 간 게 라프로익이었어. 그리고 와 세상에 이런 위스키가 있다니 하면서 로얄 워런티를 딱 준 거야. 참고로 찰스 왕세자가 그 사고 난 다음 해에 면허를 반납했대. 오늘 이렇게 라프로익에 대한 얘기를 이것저것 많이 했어. 그런데 이거 말고도 다른 라인업이 많거든. 정식 수입되는 것들이 꽤 있어. 다음에는 그 라인업들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겠지?